군대 얘기해도 됩니까? 네. 30분 더 할 수 있는. 양재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민 회계사입니다. 베테랑까지는 아니고요. 네. 군대로 따지면 일병 정도? 권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권진홍 세무사입니다. 사무소는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2등병인데 소질 있는 2등병으로. 이 세금 전반에 대해서 세금만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업자들 세금 관리하고 장부 관리하고 이제 그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상속세, 양도소득세, 주변에 있는 그런 세금 분야가 사실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 기업 관련 컨설팅까지 해서 세금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가급적이면 적게 내도록 그렇죠.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거. 네. 이제 재산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이제 세금이나 특히 세금 관리 같은 거. 저희 세무사하고 회계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무사는 세금에 대한 전문의 병원, 저희 회계사는 종합병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무 업무도 하고,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이제 회계 업무입니다. 회계가 우리가 그 재직구 하는 그 회계도 회계인데, 저희가 주로 하는 회계는 좋습니다. 좋아요. 개그 코가 좀 다릅니다. 일반 기업들이 은행이나 어떤 투자자에게 자기 회사의 재산 상태 또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결산서라는 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예쁘게 화장을 하잖아요. 분칠을 하잖아요. 일반 기업들도 자기 회사를 남에게 잘 받기 위해서, 평가받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나쁘게 말하면 분식회계를 하는데, 그런 분식회계가 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회계사들이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가 분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제와 맞는지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검증 업무를 주로 하는 게 저희 회계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일반 직장인하고 동일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요. 업무 특성상 출장이 많아요. 상반기 때는 거의 한 달에 한 20일 정도는 사무실에 없고 출장 나가 있는 게 대반이고요. 이제 사무실에 있을 때는 출퇴근 자체가 좀 자유로워요. 세무 업무가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 몰려있어요. 3월달 법인세, 5월달 소득세, 성실신고 6월달 상반기 몰려있고, 저희 회계감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 90% 이상이 12월 말 법인이어서 3월 말까지 결산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계감사도 거의 대부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 3월 중순까지 일이 몰려 있거든요. 아침 9시까지는 출근하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 막히는 시간이 가장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5시 반에 끝납니다. 세무 업무 같은 경우는 기한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는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야근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겠죠. 군대 가서 이제 한 새벽 2시, 4시 근무를 쓰니까 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행히도 한 2년 동안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다가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주체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나는 공부도 하고 싶으니까 전문직이 돼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던, 군대가 사람 바꾼 케이스 같습니다. 역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 네. 어디 갔어요, 군대는? 저 군대 얘기해도 됩니까? 아, 예. 30분 더 할 수 있는. 바쁜 고3 때 고등학교 교실 뒤쪽에 갈 수 있는, 문과에서 갈 수 있는 과, 그리고 그 과를 가면 어떤 직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붙여놨었는데, 거기 이제 회계사라는 직업이 있었고, 혼자 일할 수 있는 직업, 그런 직업을 찾으면서 이제 회계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회계사 대학도 이제 회계학과를 지원하게.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가 객관식 필기시험, 그리고 2차가 주관식 필기시험,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면 지금은 1년 동안 15생활이라고 해요. 회계법인에서 일을 배우면 금융위원회에다가 공인회계사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 여기 회계사 시험 공부했던 것은, 처음엔 대학 가서 이제 도서관 다니면서 아침 새벽 5시 40분 첫 차 타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밤 10시 40분에 막차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 타러 뛰어가요. 신림동
서울대표에 신림구동에 고시촌이 있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밤 12시까지 또 바짝 하고 그리고 다시 6시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 얼마나 하셨나요? 신림구동에서 공부한 것은 8개월 정도? 대학교 내에서 한 1년 반 정도? 2년, 3년 만에 합격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운이 좋았죠. 시험 운이. 찍은 것마다 맞아버린 거야. 제가 장수생이었거든요. 대학교 때 이제 1차가 이제 됐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도 4, 5년을 더 했어요. 그래서 한 4, 5년 정도 더 하면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난립니다. 혹시나 장수를 하게 된다면 본의 아니게 그러면 작년보다 1년을 더 했는데 떨어지면은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년보다 나아진다면 아직 정신을 붙들 힘이 있다면 한 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회계가 어떤 재무 쪽만 관련돼 있지 않고 회사가 뭐 기획부터 마케팅, 인사 다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회계 어떤 과가 유리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뭐 회계, 재무, 세무 이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아무래도 공부하기 편하니까 이게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학벌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이제 학벌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한 30살 전 분들은 이제 세무법인,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 은행 뭐 좀 그런 쪽으로 다시 시험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33 정도 넘어가시면 어느 정도 경력만 쌓고 바로 개업을 좀 준비하시는 이제 남성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때는 결혼을 안 해서 지금은 했지만 그래서 그때 바로 개업을 하게 된 거고요. 처음에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바로 앞에 정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는 다른 세무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거의 정자에 누워 있을 줄 알았어요. 일이 없어서. 근데 그때부터 거기에 갈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 일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업무가 좀 강도가 있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개업하기 힘든 건가요? 네. 부담이 이제 아무래도. 이건 세무사업이라기보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데 개업을 하면 아무도 수익을 보장 안 해줍니다. 2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회계사들이 전국에 2만 1,000명 정도 되는데 다 그 감사 쪽 업무를 하고 있어요. 100에 한 30명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60명 정도는 회계법인이나 감사반 그러니까 개인 회계사 사무실 하시는 분이 한 10명 그리고 한 50명 정도는 저처럼 이제 회계법인 소속해가지고 회계하고 감사 업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분 정도는 전혀 감사나 이쪽 하지 않고 세무 업무만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쉬신다든지 그래서 네, 주로 법인에 소속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개인 회계사는 2만 1,000명 중에서 2,000명밖에 안 되니까 열에 한 명밖에 안 돼요. 동기 세무사들의 뭐 단톡방 같은데 또 있고 저희 집체교육 같은 거 있는데 그때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에서 공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무사회 같은 경우는 전체 이 사이트를 세무사회에서 만든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드는 무슨 카페 같은데 세무사님들이 지금 1년에 몇 명씩 뽑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700명으로 바뀐 걸로 원래 630명이었어요. 늘어나. 네, 7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포화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더 다른 데서 더 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늘어난 것 같아요. 저 때는 회계사들이 640명 정도. 저희 때는 이제 합격 통지를 받기 전에 회계법인이나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선배, 대학 선배들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 법인에 오라고. 미리 스카우트. 네. 그래서 합격 통지 받기 전에 가서 술 한잔 얻어 먹으면은 그 얻어 먹은 대가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합격 정보를 제보다 더 먼저 알아요. 다들 있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누가 말은 안 했지만 이게 책임지게 됩니다. 시간이 아주 좀 길게 들어가는 신고 같은 게 있어요. 상가주택을 팔았다거나 근데 그건 사실 계산이 전부거든요. 이렇게 보수료 상담료를 상당히 받고 그러니까 우리도 상담할 때 세금을 내겠다 안 내겠다 이것은 무료로 하지만 네. 몇 원 하면은 그때는 수수료를 받는 네. 거죠. 왜냐면 몇 원 해버리면 상대방은
그대로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이 달라져 버리면 그때는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상담 가는 거 빼놓고는 한 5에서 10만 원 정도는 받고요. 근데 최대한 근데 안 받고 이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수습은 이제 의무적으로 있어서 이제 회계사님은 이제 회계사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세무법인에서 하기도 하지만 국세청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케이스로 국세청에서 이제 수습을 받았는데 이제 한 과 한 과 돌아가면서 정말 맛보기 정도의 일을 좀 이게 배우거든요. 오지. 예. 근데 그때 이제 선배님들이 정말 좋은 경험이다고 이제 충실히 하라 그랬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말 그대로 수습이니까. 근데 지금 봤더니 이게 정말 이거 피와 살이 되는 경험이고 세무사 쪽에서는 좀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국세청 수습도 충분히 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회계법인, 세무법인 수습은 똑똑한 걸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실수를 보통 안 그렇죠. 절대 실수하면 안 되니까. OJT라고 하죠. 현장에서 이제 일을 직접 배우면서 이제 시보 생활을 하는데요. 시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이제 거의 대부분 출장 업무가 많다 보니까 총무 역할을 많이 해요. 신입 때는. 근데 총무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그 총무 생활을 아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장 가서 오늘 어디서 잘 거냐, 저녁을 어디서 먹을 거냐, 또 밤이 긴데 밤에 어디를 구경 갈 거냐. 요거 못하면 이제 힘든 거예요. 2년 동안이. 근데 이제 그런 거 잘하면 능력 있는 후배 회계사, 내 동기들이나 후배들 중에서 회계사 합격하고 나서 뭐 뒤를 튼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일은 힘들어도. 일을 트는 분들 많이 본 것 같아요. 일을 튼다는 것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다시 본다든가 공사 쪽을 본다든가 뭐 기업체를 간다든가. 아까 제가 이제 오기 전에 99년도 그 직장인 평균 임금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50대 그 비구명 대기업, 삼성, 현대, LG 이런데 50대 대기업 평균 임금이 5,777만 원이었더라고요. 1999년도에. 저 막 입사했었을 때 그때 초봉이 4,800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회계사들이 초봉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30% 이상은 여성 회계사들이에요. 저 합격할 때만 해도 여성 회계사가 한 열에 한두 명 정도? 지금은 여성 회계사들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요즘 민원실 가보면 그 여성 세무 공무원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개업 여자 세무사님들이 없을 뿐이지 합격은 여성분들이 이제 충분히 많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개업하신 여성 세무사님들이 이렇게 영업을 하든 안 하든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저희 이 상경계열에서는 가치는 희소성 아닙니까? 공공기관 같은 데서도 여성 세무사님을 그게 의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TO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아요. 이제 요즘은 개업도 많이 하세요. 유튜브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관공서에서 많이 원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격사들은 거의 대부분 정해진 정년은 없고요. 저희 회계사들은 이제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정년이 없다. 나름대로 내가 그만둬야겠다,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할 때가 정년입니다. 정년이 없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회사를 들어가 보면 이 회사가 잘 되는 회사인지 못 되는 회사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사 화장실을 가봐요. 화장실을 가봤는데 화장실이 정리정돈 잘 돼 있고 복도에 있는 나무가 화분 있는 나무가 건강히 잘 크고 있다, 관리되고 있다면 이 회사는 재정적으로도 괜찮고 관리가 되는 회사구나. 식당을 갔는데 한 3분의 1밖에 사람이 안 찾는데 종업원이 막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죠. 그 다음 드는 생각이 우리가 온 시간 사람이 많은 시간인가 적은 시간인가. 인건비 신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약간 타당성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회계사는 자본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인식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 자본주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회계사는 이 신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뢰, 믿음, 이런 가치를
후대에 넘겨줘야 되는 게 저희 회계사들이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수험생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셔서 좋은 훌륭한 회계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